2021년 1월 달리기를 시작해서 12월 26일까지 대략 1700km를 달렸는데요. 저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똥 품질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그게 조금 얼마 안 됐던지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배변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졌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변을 봤는데 정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짜릿함이 있습니다. 제 말로 용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제 뱃속에서 용 한 마리가 스르륵 하고 기어 나오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에 주는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똥이 시원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먹은 것들이 잘 소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제가 먹을 것을 두고도 더부룩한 느낌이 들까봐 식사량을 조절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고 생각을 해도 서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지는 것을 느끼고 또 배부른 만큼 먹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무게하고 조금 연결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몸무게가 빠진다,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 2, 3개월까지는 몸무게가 3, 4kg가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오히려 3, 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식사량이 늘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다 보니까 다시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몸무게가 늘어서 오히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은 약 3, 4kg이 더 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찌는 건 아니고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몸의 근육량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달려보십시오. 한 3, 4개월 달리면 여러분들의 똥 품질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아마 제가 말하는 용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허리 통증입니다. 뭐 요즘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보면서 아마 하루 종일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 건강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요. 저도 한 6년 전에 나쁜 자세로 꾸부정하게 컴퓨터를 하다가 허리에서 정말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허리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날 이후로 허리 저림, 목 저림, 허벅지 저림 이런 저림 증상들을 느꼈고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자세를 바로잡는 의자를 뭐 종류별로 사서 해보고 서서 일하는 책상을 사서 서서 일을 하기도 해보고요. 별짓을 다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리기를 1년 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전혀 허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건 거짓말이고요. 가끔씩 허리가 약간 움찔움찔하거나 약간의 저림 증상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달리기를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고요. 요즘은 제가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까먹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아파진다 또는 너무 많이 뛰면 뭐 허리도 아플 수 있다, 골반도 아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달리기를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적게는 3km, 보통은 5km, 많으면 10km 아마 이렇게 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무리하지 않고 뛰신다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곁담입니다. 제가 또 곁담 하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곁담 분수 폭발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뭐 싸이가 곁담으로 유명했는데요. 싸이는 곁담에 있어서는 저의 비교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춥든 덥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말 겨드랑이에서 땀이 분수처럼 폭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리클로 같은 것을 바르지 않으면 옷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드리클로를 바르지 않아도
제 옷이 젖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드디어 여름이거든요. 6월달, 7월달 이렇게 한여름에도 제가 드리클로를 바르지 않고 여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율신경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신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뛰지? 천천히 뛰어라 라고 의식해도 빨리 달리다 보면은 심장이 저절로 빨리 뛰는 것처럼 이 겨드랑이 땀도 체온을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알아서 지금은 겨드랑이 땀을 분출시켜야 돼 라고 판단할 때 자기가 알아서 땀을 분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 겨드랑이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된 거겠죠. 저에게는 겨드랑이 땀이겠지만 다른 분들께는 다른 현상으로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꾸준히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가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것을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계속 달리고 있느냐 라고 하면은 땀 흘리고 났을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이 좋아서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취미 활동,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좀 해소하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달리기가 가진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달리기가 가진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이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빨래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뛰고 나면 좀 피로감이 든다,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사실 제가 1년 동안 뛰면서 느껴본 것은 단점은 거의 없고 장점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득을 많이 보는 장사라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달리면서 경험했습니다. 아마 지금 신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달리기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정말 꾸준히 한 3, 4개월 달려보시면 용똥이 뭔지도 확실히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스트레스도 관리되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꾸준하게 달려보시고요. 저도 계속 꾸준하게 달리겠습니다.